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기관들 간의 이른바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특검은 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 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미 수사 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나아가서 검토 완박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더 최소화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도 없었고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어떤 수사 종결권을 갖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경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개혁법의 여러 그런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법률에서 이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조직법 같은 그런 법률에서 이 법에서 총통을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명칭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법률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인민의회법 혹은 인민회의법 이렇게 바꾸면서 법률에서 국회의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쪽에서 6쪽을 보시면 이 검찰이 이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인데 이러한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만약에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의 실체를 바꾸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지만 이러한 실질을 바꾸는 것,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실질을 바꾸는 것도 위헌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로서 상위법인 헌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게 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법관이 영장 심사하는 거랑 공소청의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수사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류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요식행위가 되거나 전혀 어떤 그런 영장 청구권 오남발이나 수사의 부적정성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6쪽에 보면 국수위의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추천위원회 3명 이렇게 해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정부와 여당의 그런 몫이 지금 11명 중에서 9명 내지 8명, 많게는 1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보면 7쪽에 보면은 수사기관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감찰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은 저는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이 이러한 국수위의 구성고 활동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부르는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이 지금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과 법관평가제와 결합했을 때 수사의 내용을 이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그렇다면 이것은 독재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정말로 위험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적인 관계로 그 9쪽에 보면 행안부 소속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갈 것이냐, 법무부 소속으로 갈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헌법학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 행안부로 갔을 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리고 이 국수본, 이런 그 수사기관들이 같이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중수청의 인사 조직 체계를 과연 국수본이나 경찰청과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 굉장히 그 승진에 민감하고 계급 정년 제도가 엄격해서 사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것에 굉장히 목매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라도 당장 성과를 내서 승진하면 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상 행안부에 두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